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 동우입니다. 캐나다 이민이나 기타 국가로의 해외 이민을 이야기하는 유튜브 영상들을 보다 보면은 사실 이민 생활이 녹록치 않다,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그런 분들이 꼭 이렇게 힘든 이야기만 하기보다는 사실 이렇게 힘든 이야기도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좋은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면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긴 하는데, 저도 오늘 제 영상에서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왜 캐나다에서의 이민 생활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지 그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일단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전부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이렇게 가볍게 참고만 하시고요. 사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모두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본인이 캐나다에 가거나 혹은 외국 국가로 이민을 가게 되면 어떤 상황에 있게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일단 오늘 제 이야기를 드리기 앞서서 저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소개를 하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 온 지는 11년 정도 됐고, 처음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캐나다에 왔고요. 그 이후에는 캐나다에서 컬리지도 다녀보고 직장생활 하다가 다시 또 대학원도 가보고, 그리고 또 졸업해서 또 다른 직장생활을 해보고, 어떻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이렇게 워킹홀리데이 기간 동안 만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엔트리 레벨이나 서비스 업종의 사람들부터, 그리고 이제 좀 더 다양한 폭의 캐나다 현지 업체 좀 시니어 레벨의 사람들 혹은 로컬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좀 다양하게 봐오면서 느낀 것들을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나다나 혹은 기타 영어권 국가로의 이민 생활이 녹록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도 결국 영어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언어의 차이 때문인지 한국 분들이 이렇게 영어를 배우시는 게 사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좀 느리다고 느끼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중국, 일본 이렇게 동아시아 쪽 나라가 확실히 이렇게 언어 구조가 달라서 그런지 영어를 배우는 게 좀 느린 편인 것 같은데, 이 한국어 역시 이렇게 언어의 구조가 너무 달라서 그런지 저도 사실 지금 11년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현지 업체에서 캐나다 로컬 사람들과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역시 사실 이렇게 영어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제가 그래도 다른 이민 1세대 분들과 비교하면, 특히 이렇게 30대나 40대 넘어서 오신 분들과 비교해보면 그나마 좀 나은 편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영어를 빨리 배우는 게 쉽지가 않아서 직업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일상생활적인 면에서도 정보를 찾는 데거나 직업을 찾는 데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방금 사실 첫 번째 이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직업적인 면에서 이렇게 아무래도 언어의 장벽 때문인지 혹은 이렇게 한국과 굉장히 다른 시스템의 차이 때문인지 이렇게 한국 이민 1세대 분들이 현지 와서 현지인들과 경쟁하는 그런 일자리를 구하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한국 이민 1세대 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런 업종에서 종사하신다든지, 혹은 같은 한국인들끼리 하는 비즈니스 안에서 이렇게 머무신다든지, 어느 정도는 한쪽 분야에 이렇게 치중된 쪽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분야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생각보다 좀 넉넉지 않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여기가 캐나다가 물가가 생각보다 비싸요. 물가라는 게 사실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가끔 인터넷에 보면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기타 유럽 물가가 싸다 그래서 이렇게 마트에 가가지고 가격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싼 것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캐나다에서 살다 보면 장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외의 것들도 하잖아요. 이를테면 차가 고장나면 차를 고쳐야 되고, 차를 혹은 사야 되고, 혹은 차를 굴리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내야 되고,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유틸리티를 가서 전기세 내야 되고, 물세 내야 되고, 가스세 내야 되고, 그리고 몸이 아픈 경우에 의료 관련된 비용을 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캐나다는 기본적인 의료는 많이 무료인 부분이 있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 돈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렇게 직장에 베네핏이 있으면 커버가 되긴 하는데, 그게 커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비용들이 생각보다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외식을 할 때도 제 생각에는 외식 그런 비용이 생각보다 좀 높은 편이라고 보고,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되게 싸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예를 들면 분식점 혹은 삼각김밥, 하다못해 그런 것들이 좀 돼 있는데, 여기는 일단 제일 싸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맥도날드고, 그 맥도날드도 한국에 있는 그런 저렴한 음식들과 비교하면 가격이 아주 낮지는 않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은 정식 일반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 위에 팁도 내게 되고, 그 위에 텍스도 내게 되면 보통 사실 음식값의 15에서 20% 혹은 그 이상까지도 돈이 더 붙는 거는 되게 흔한 일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공산품은 그나마 이렇게 가격들이 많이 오픈이 돼 있어서 이렇게 비교도 해볼 수 있고 괜찮은데, 좀 자질구레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한 못을 하나 살 일이 있었어요. 집에서 쓸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작은 하나 못을 사는데, 이렇게 한국에서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많이 사보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마트에서 이 못 하나 사는데 예를 들면 500원?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한국이었으면 제가 듣기로는
몇천 원이면 이렇게 한 주먹을 준다든지 그런 식인데, 여기서는 그런 또 자질구레한 것들이 되게 이렇게 비싼 편이긴 하죠. 물론 이제 그런 물건들은 자주 사는 물건들은 아닌데, 일단은 하나의 예로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런 식으로 일반 그런 장보기 물가 외에 기타 다른 물가가 좀 비싼 편이고, 그리고 이제 방금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뭐 일반적으로 사회 시스템에 있어서 내야 되는 비용들,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한국과 비교하면 분명히 좀 높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민을 가고 싶어 하실 때 보통 그렇잖아요. 한국에 있는 이제 단점이 크니까 이렇게 외국에 가면 좀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또 재밌게도 이렇게 이민을 오시면 여기도 이제 본인의 생활이 되니까 여기만의 단점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장점이 많으면은 그런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참고 삼을 수 있는데, 이 단점들이 커지게 되면은 결국 이제 여기서도 한국에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불만스러운 거는 계속 불만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도 이민 생활이 만만하지 않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조그만 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민을 오시려고 할 때 혹은 뭐 이렇게 이민을 계획하실 때 한국에 있는 불만스러운 부분들 다 가서 해결할 수 있겠다, 혹은 저쪽은 되게 여기보다는 분명히 상황이 나을 것이다 라고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죠. 근데 이렇게 약간 환상을 가지고 오시기보다는 본인이 양쪽을 봤을 때 분명 어디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여기 오셨을 때 여기에서의 장점과 단점을 보고 한국에서의 장점과 단점을 봤을 때 본인에게 그나마 좀 더 맞는 쪽, 그게 어떤 곳인지 그런 곳을 골라야겠다는 생각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이렇게 이민 생활에 만만하지 않은 이유를 얘기를 해봤는데요. 근데 이걸 정리해서 다시 한 가지 이유로 다 모아보면 결국엔 이렇게 언어 문제인 것 같아요. 영어 문제. 일단 말이 통하지 않으면 생활이 답답할 수밖에 없고, 본인의 기회도 많이 없어지게 되고요. 이게 직장 면에서도 많이 기회가 없어지게 되고, 나중에 혹시나 자녀분들이 이제 여기서 영어를 너무 잘하고 이렇게 여기에서 자녀분들은 잘 적응을 하시는데 부모님들과의 마찰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사실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언어 문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듣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여기 본인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때 이게 영어가 된다면 사실 이렇게 좀 더 다른 걸 알아본다든지, 뭐 다른 기회를 시도해 본다든지, 다른 지역에 간다든지, 뭐 분야를 바꿔본다든지, 그런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언어적인 면에서 제한이 있으면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영어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영상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볼 텐데, 그래도 이렇게 캐나다 이민 생활이 왜 만만하지 않은지, 혹은 뭐 캐나다 외 영어권 국가에 가면 어떤 힘든 점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너무 환상만 가지고 오시는 이민보다는 현실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거나 앞으로도 제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